군문 구급 경약 같은 경우는 매년 따졌을 때 그 친구가 지방직 구급 행정학을 100점 맞았어요. 근데 이번에 군무원 구급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요번 시험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시험에 대한 얘기. 구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총평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군문 구급 경약 같은 경우는 문제가 공개된 이후로 매년 따졌을 때 두 번째로 쉬웠다. 그러니까 가장 쉬웠던 해보다는 좀 어려웠긴 했지만 나머지 해보다는 확실히 쉬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질문 올라온 거 보니까 2024년도 작년 구급 같은 경우에 이제 경약이 어려웠고 그 다음에 올해 쉬웠다는 거지 다들 공감하시니까 어떤 질문을 하고 계시냐면 그럼 내년에 어떨까요? 네, 죄송하지만 전 신이 아닙니다. 알 수 없어 진짜. 네, 근데 또 한편으로 조금 흐름들을 보면 약간 퐁당퐁당은 있긴 있어요. 퐁당퐁당이 있긴 하지만 정말 그 시험의 난도는요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뭔가 판단하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열심히 공부하시는 게 가장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올해 같은 경우에 구급점은 난도가 쉬웠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7급은 선생님 간단히 말씀해 네, 주시면. 7급도 여전히 쉬웠어요. 그러니까 9급이랑 7급이랑 난도 차이도 크지 않았고요. 역시나 7급도 좀 쉬웠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생님 한번. 쉬웠다는 표현은 못하고 아까도 이야기했던 건 23년부터 형성된 어떤 틀에 내에서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난이도를 이야기했는데 아까 우리 그 인사했던 그 수험생 있잖아요. 네네네. 그 친구가 지방직 구급 행정학을 100점 맞았어요. 근데 이번에 군무원 구급을 3개 틀렸어요. 3개 틀려도 엄청 잘 본 거거든요. 지금 뭐 학원에 들어오면 1배수 그러니까 20명을 뽑으면 20등이 몇 점이냐 뭐 평균 81 이렇게 하는데 뭐 그 친구 훨씬 높으니까 그러니까 난이도는 어떤 흐름을 딱 잡은 것 같아요, 행정학은. 어떤 틀을 잡고 기본적인 틀이 뭐냐, 전반적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것을 안다는 것은 서브노트 형식의 암기하는 것을 가지고는 고득점이 안 나와요. 일정한 점수는 나오는데 어떤 공부를 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두는 합격을 위한 그런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60점은 쉽게 나오거든요. 근데 60점 맞아도 절대 합격 못 하거든요. 우리는 25문제가 84점을 넘어줘야 되는데 70점 넘는 공부량과 84점을 넘는 공부량은 많은 차이가 있어요. 공부는 수단이잖아요. 합격을 위한 수단인데 맞아요. 공부가 직업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치. 그래서 맞아요. 합격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에 대해서는 내가 평생 직장을 구한다는 그 정도의 노력은 해야 된다. 어떤 직례를 보든 간에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수험생의 마음가짐이라고 봅니다. 국어 총평 좀 드리자면은 국어 문제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법, 다시 말해서 우리 문법이죠. 11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달라진 것은 옛날에 국어 규범 쪽이 많았어요. 다시 말해서 표준어 사정 원칙, 뭐 외래어 표기자 뭐 이런 식으로 그쪽이 좀 많이 나왔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을 거야. 문법 나온다 이제. 얘네가 그것만으로 가지 않고 앞쪽이 문법이니까 국어 규범보다도 문법이 많이 나온다. 근데 이번에 11문제가 문법 쪽이 많이 나왔고요. 고루 나왔어요. 뭐 높임법, 그 서술어 자릿수, 뭐 띄어쓰기 아주 고루고루 나왔는데 단 깊숙이 안 나와요. 저희가 나오는 게 정말 고루고루지만 그냥 기본만 알면 풀 수 있을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문법 어렵게 공부하지 않으셔도 돼요. 나올 것들을 찝어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한다고 한다면 이 여러 문제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은 우리가 기본적인 것들을 개념을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된다. 이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여기도 계속 지금 질문해 주시는데 이번에 한자가 안 나왔거든요. 그때 저한테 한자 더 이상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올해 안 나왔다고 내년에 안 나오진 않죠. 그렇죠? 그렇지만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자가 옛날처럼 한글로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런 한자는 안 나와요. 기본적으로 뭐 갈등이라든가 면역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좀 많이 쓰는 그런 단어들 위주로 나올 거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출문제집에 있는 한자, 그 다음에 저희 기본서에 있는 한자, 쉬운 국어, 어휘어법에 나온 한자 요 정도 공부하시면 되고 한자성어는 300 하시면 됩니다. 이 질문 와주신 것 중에서 한자성어 300은 선생님 프린트로 할까요? 강의를 들을까요? 이거 암기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수업을 들으면 좀 더 암기하는데 편안하겠죠. 근데 내가 듣지도 않고 내가 혼자서 공부했을 때 좀 빠르게 갈 수 있다 하면 그걸 선택하시고 그렇지 않고 내가 들으면서 나는 좀 더 쉽게 외우겠다라고 한다면 한자성어 300 강의를 같이 수강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문학이 3문제예요. 문학 딱 봤더니 지금 작년에도 3문제였고요. 올해도 지금 3문제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8문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작년에는 이 3문제 나온다고 해서 또 3문제 나올 확률 없으니까 그래도 문학 공부해놔라 했는데 글쎄요. 문학이 살짝 공무원 따라가요. 개념 정도 알면 되는 거지 작품을 막 파고 들어가는 정도는 아니다. 전반적으로 쉬워졌어요. 쉬워졌는데 개념 정도 알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양한 단원들을 다 공부해야 되지만 너무 깊숙이는 안 해야 된다. 문법도 마찬가지다. 어법도 마찬가지고 마지막으로 독해요. 단연코 공부하셔야 돼요. 옛날에 군무원 독해는 3문제 아니면 4문제 막 이랬거든요. 지금 독해가 한 9개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트렌드가 그래요. 모든 국가랑 관련돼 있는 국가 단체에서 일하기 위한 시험들이 다 독해를 중심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력 테스트를 하겠다, 사고력이 어떤지를 알아보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독해는 앞으로도 많이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독해 못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독해도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읽고 풀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은 예전에 비해서는 좀 중요해졌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쉬워졌다. 하지만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어느 한 분야에 우리가 이쪽을 위주로 공부합시다 이게 아니라 얇고 다양하게 모든 것들을 다 공부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지금 문제 형식이 나왔으니까 그걸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